박순애 사회부총리 네. 교육부 장관 지난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한테 업무 계획 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네.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 8살 학교 가든가 7살 학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보고를 한 다음에 네. 파장이 정말, 이거는 며칠 사이에 정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말 다 반대하면 이건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네. 국민적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교육. 교육이잖아요. 아, 그렇죠. 국민 누구나가 교육 네.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음. 이건 국민 대다수가 영향이 미치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음. 막 추진하다 보니까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업무보고 후에 브리핑을 보면은 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잖아요. 맞아요. 예. 신속히 강구하라. 그러면은 그러고 났는데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네. 어제는 사회수석 브리핑 사회수석이 공론화를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다, 뭐 필요하다, 네. 공론화하라고 한 발 물러선 거고요. 어허. 박순애 장관도 이것을 업무 보고할 때 후에는 이 계획을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학부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는 이것은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네. 이것을 완전히 폐기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원체 여론이 악화되니까 네. 그걸 진화하는 측면에서 한 발 물러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경찰국 설치 행안부는 네. 설치해서 지금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거와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격이 있지만은 비슷해 보여요. 경찰은 왜냐면, 예, 결정에서. 상명 하복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여도 됐습니다. 또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네. 국방부를 쫓아내고 들어갔잖아요. 군도 상명 하복 조직이니까 불만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표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밀어붙이기가 대통령 집무실도 군을 대상으로 밀어붙여서 된 것이고 경찰도 경찰 조직 자체의 특성이 상명하복인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거고 국민은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주권자죠, 또, 사실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주권자로서 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엔 또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는 네. 큰 파장이 오고 국론의 분열 또 국론의 네. 혼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아니, 이게 용산 이전도 그렇고 경찰국 설치도 그렇고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네.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의견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네. 이런 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도 추진이 될까 말까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네. 업무 보고하면서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강력히 빨리 추진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후폭풍이 되는 거죠. 특히 네. 그 어린이들 교육 문제는 아주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간장을 해요. 보육. 예, 보육이니까. 그리고 유치원은 또 교육부에서 간장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거 통합 문제도 오래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또 땡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걸 진짜 현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땡기잖아요. 초등학교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1년 땡기면 초등학교부터는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놀고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1년 땡기면 그 시기는 어린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계속 수업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뛰어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가 그런 여건이 안 돼 아니죠. 있고 예. 또 초등학교 1학년들 그 공교육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오전에 하고 식사하고 바로 또 방과 후 네. 집으로 가잖아요. 한시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또 제2의 어디 유치원을 가든 어디 학원을 가야 음. 되니까 학부형들의 문제가 또 그 어려움이 아유, 겪게 그럼요. 되고 맞벌이 가정은 또 이런 힘들죠. 것들은 사실은 점점 추세가 조금 학교를 늦게 보내는 또 추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1개월, 6개월, 1년은 네. 격차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조기에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 적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세요? 가니까 다 저보다 키가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차이는 아주 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소극적으로 되고 예. 좀 내성적으로 되는 장모님께서, 거죠. 예.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는 1년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 기억에는 일찍 학교를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그 주도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네. 내성적이고 따라하고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 없이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딸이 만 네. 4세, 11월에 만 5세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적용된다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 셈이 되잖아요. 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빨리 또 지금 못 배운 것도 있고 뭐 용병 가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한데 네, 그렇죠. 당장 초등학교 간다?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 당연하죠.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 반대 여론이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판단해서 처리할지 네.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의견을 모을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반대 의견이 쌓이고 쌓이면은 취소할 건지 처리할 건지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잣대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회하고 네. 다시 근본적인 데서 종합적으로 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죠.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네.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이면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금 청문회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청문회가 없었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걸로 딱 국면 전환을 해서 뭔가 네.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이 이슈가 터진 다음에 다른 이슈는 또 좀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뭐 권성동 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불거져 있지만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네. 만취운전 이력과 그렇죠. 그 포함해서 논문 관련된 예, 얘기, 논문 이런 아들 개인 생기고,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네, 많이 갑질 의혹. 의혹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면 전환으로 아마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요. 그게 교육의 백년 대계를 네. 그런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예.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저 자료 화면을 보셨지만은 박순애 장관이 업무 보고할 때 보면은 그렇죠. 1대1로 대통령하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장관들이 사실 1대1 윤석열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대통령실에 불러서 밀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 예전에는 역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대부분은 예. 현장에 가서 저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 배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로 와서 네. 국방 올 때는 이제 거기 수석들이라든가 비서진들을 다 대동을 하고 오고
필요하면 정당에 네. 정책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예, 정당 여당에 또 그리고 또 그 관계 부처 장관은 장관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까지 다 배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업무 보고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보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의견 수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일사불란하게 빨리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쫙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1대1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네.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가 많이 돼서 그 업무의 추진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왜 이렇게 할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네.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0명 모인 데서 하려면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에 보도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 들을 거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예습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업무 보고는 한 일주일 전에 업무 보고서를 먼저 대통령실로 보내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해당 수석이나 안보실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걸 스터디를 하고 분야별로 스터디를 충분히 하고 와서 네. 사안별로 지침도 주시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예습을 해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녁에 술 드시라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장관 불러서 거기에서는 뭔 얘기하든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문으로는 업무 보고 받을 때 네.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는 후문이 아. 있어요. 그래서 5개 보고 업무 보고 하러 갔다가 네. 2개만 하고 3개를 못 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들리고 있고 언론에도 일부 그런 기사들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거 그 문제도 있군요. 그래서 일대일 업무 보고 보고가.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바꿀 게 많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장군이 돼서는 대통령 업무 보고 할 때 많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분야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 업무 보고서에 열 수가 있고 네. 또 대통령님께서 또 업무 보고 끝나고 의견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또 얘기할 수-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발표 안 하면 또 대통령이 일일이 또 묻기도 해요. 그럼 또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을 그게 전체 소통이네요. 들으면서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게 되니까 업무 보고 끝나고 나면은 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어떻고 국방부가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 거구나, 어떤 정책을 하는 거구나 해서 네. 알아서 저의 역할을 찾아서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소통이잖아요. 네. 소통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과 내용에 있는 것인데 아. 왜 이런 것들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명언이 나왔네요. 소통은 장소에 있지 않다. 네. 네. 그 아마 대통령실에서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인데 네. 이 오마이 TV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마이TV 보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네. 이 국정을 바꾸어 갈 건지 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휴가 중이시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